자,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이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또 이제 증권업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확인한 자산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확실할 때 제대로 베팅을 해요. 그리고 먹고 살 걱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거 뭐 하나만 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죠? 코스톨라니의 달걀입니다. 호황기를 지나서 지금은 이렇게 불황기에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이제 채권을 산다든가 하는 뭐 이런 전략들 있죠. 경기 둔화기에 채권 또는 달러를 사두죠.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뭐 부동산을 사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 매도하고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한다. 이게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건데, 이게 정석적이진 않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일치해요. 경기가 이제 불황기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는 대부분의 자산가분들은 이럴 때는 채권 뭐 아니면 달러는 지금 너무 좀 오른 것 같으니까 달러를 지금 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채권을 좀 많이 사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폭락이 오면 특히 채권이라든가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남들 다 돈을 잃고 막 나자빠져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 낮은 가격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쌀 때 막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확실할 때, 이렇게 폭락했을 때 꼭 제대로 베팅을 하신 분들이 자산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살 걱정이 없어서 오래 기다리실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매수할 시기를 잘 기다려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어느 세월에 내가 이 돈 가지고 부자가 되겠냐. 나는 뭐 당장 몇 년 안에 뭐 500만 원으로 뭐 몇십억 몇백억 만들겠다. 뭐 한 1000만 원으로 몇십억 몇백억 만들겠다.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럼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제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이렇게 보면은 환율이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니, 노란색이죠. 이게 폭락했을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익을 안겨주니까 요걸 팔아서 주식을 사고, 다시 또 환율이 급등하면 요걸 팔아서 주식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채권은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이 돼 있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수백 년간 월가 레전드들의 모든 책에서 말하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들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실천 못하는 이유,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실패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기적으로 오는 경기 침체가 아래 회색선이에요. 이때 주식시장이 뭐 거의 한 반토막 이상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네모칸 쳐둔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이 한 15에서 20% 정도 지수가 그렇게 폭락했던 구간들이에요. 생각보다 몇 년만 3, 4년 그런 시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경기 침체도 오고 주식시장에 크고 작은 폭락이 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안불안하고 애매할 때 잘 기다렸다가 폭락했을 때 사고 이렇게 하는, 그 폭락에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에 베팅을 해놨다가 사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잘 통하고 모든 자산가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그들처럼 우리가 행동하면 어느 순간 결국 자산가가 돼 있다는 거죠. 확실할 때 폭락에 베팅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게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될 때는 폭락에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 이런 것들을 편입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데, 2023년 지금 5월이죠. 미 연준 재무 안정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요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진행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재무 안정 보고서에는 여기 자산 가격, 그리고 기업과 가계의 부채 부분, 그리고 이제 금융 부분의 레버리지, 이런 거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펀딩 리스크라 그래서 자금 조달이 쉽냐 어렵냐, 자금 경색이죠. 요 네 가지 파트에서 어느 정도 미국이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줘요.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는 자료죠. 이런 것들이 전부 안 좋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폭락이 오는 거겠고, 이미 폭락했을 때 이제 안 좋겠죠. 몇 가지가 슬슬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뭐 종합적인 의견, 총평을 먼저 보면, 주식, 회사채, 위험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뭐 PER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 정도다.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빠져 있고,
근데 회사채가 중간 정도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좀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분들이 평가를 하기엔 그렇다는 거고, 부동산 가격은 높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은 지금 사면 안 된다, 미 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GDP 대비 가계 기업 부채가 중간 수준이다. 대출이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 레버리지도 아직은 양호하다. 하지만 또 자금 조달 리스크에서 일부 은행의 자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일단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뭐 하나만 안 좋네 싶으신데 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세부 내용을 봐야 지금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세부 내용을 보면서 숨겨진 이런 리스크들을 판단을 내려보죠. 자, 우선 특이사항을 얘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뭐 쭉 그냥 보고서 전부 다 설명드리면 재미도 없고, 그리고 뭐 저도 잘 몰라요. 어차피 싹 다 영어로 나온 거라 가지고 특이사항만 이렇게 스피드하게 보는 게 핵심입니다. 이자율이 상승을 하고 있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상업용 부동산을 사죠. 뭐 건물이라든가 뭐 오피스 이런 거 살 때, 그 임대에 들어갈 때, 그때 뭐 대출 껴가지고 하지. 지 돈으로 100% 들어가는 애들이 뭐 기업이라든가 몇이나 되겠어요. 전부 다 은행 부채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1년도에도 보면은 이렇게 상업용 부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노출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경기 침체가 오고, 2008년에도 노출도가 이 정도 높았을 때 침체 왔고, 코로나 때도 노출도가 높았을 때 침체 왔는데 요번에도 지금 또 역사적인 위험 수준에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을 봤더니 뭔가 위험한 게 다가오고 있다,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런 거 조심해라, 이렇게 특이사항을 딱 체크를 해줘요. 요런 거를 우리가 캐치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 중이지만 요게 전년 대비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냐는데 떨어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절대적인, 그러니까 실제 주택가격이 뭐 작년에 1억 오르고 올해는 5천만 원 오르고 1억 5천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집이 그래서 2억 5천이 됐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가격 평가 모델로 봤더니 여전히 높다. 그럼 미연준은 주택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주거비가 아직도 높고 뭐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 주택 사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한국은 어떻죠? 대출 풀어줘가지고 좀 주택 좀 사라, 희생 좀 해라 하고 있죠. 미연준은 이렇게 솔직해요. 주택 사지 말아라. 벌써 2022년부터 뭐 1년 말 2년부터 먼저 미연준에서 주택 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 요게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언제죠? 이때가 2008년 리먼 사태 때.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이때 정말 뭐 끝나는 거죠. 근데 기업 부채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적정 수준이다, 그냥 이렇게 평가를 내려놓고 있어요. 근데 적정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적인 기업 대출은 그래도 꽤 높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제일 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데 금리 상승으로 은행 보유자산 가치가 급락했어요. 이게 판매가 가능한 증권이고 이게 만기 보유를 해야 되는 증권인데 가치가 떨어진 거 당연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보유자산 가치가 급락을 했는데 이런 게 잘 평가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행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요. 잘못 대출해주면 은행이 떼이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손해가 이렇게 무지막지한데 이게 어떻게 표면위로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출까지 떼인다, 그러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상업대출, 산업대출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출 심사인데 아주 타이트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현상, MMF, 머니 마켓 펀드. 요게 그냥 단기 국채, 뭐 단기 모기지 뭐 이런 식으로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애들,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MMF로 돈을 많이 넣는다, 이 소리는 국채를 그냥 산다는 거예요. 돈을 다시 연준으로 꽂아 넣는다, 이 소리죠. 그럼 대출이 잘 안 된다, 이 소리는 통화량이 감소를 한다는 소리죠. 본원 통화를 딱 찍어냈는데 이게 은행으로 돌아가고 대출이 계속 일어나면서 통화 승수가 일어나고 맨 처음에 찍어냈던 본원 통화 대비 뭐 10배, 15배 이렇게 전체적으로 돈이 흘러다니는 걸 통화량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통화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또 MMF로 유동성이 흡수된다는 소리는 은행으로 사람들이 그냥 돈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밖에서 돌아다녀야 될 돈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통화량을 엄청나게 감소시키는 요런 요인들이죠. 요게 리볼빙 소비자 신용이라는 거예요. 리볼빙, 뭐 카드 어떻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라 뭐 비슷하긴 합니다. 신용카드 대출처럼 뭐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번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냥 계속 서류 심사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대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죠. 갚고 대출하고 갚고 대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출의 증가율이 지금 높았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소비자 신용, 요 대출이죠. 대출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좋을까요?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딱 봐도 알겠지만 대출이 이렇게 늘어날 때 요때가 주식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점들이에요. 경기도 회복되고 대출이 늘어날 때가 좋고, 대출이 떨어지면 어떤 거죠? 대출이 떨어지다가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경기 침체 뭐 이런 게 올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심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이제 고점에서 떨어져서 뭐 여기까지 갈 때 언제까지 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유동성이 계속 감소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게 큰 문제예요. 이게 떨어지면 또 급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론 리볼빙, 이건 한번 대출 받아서 그 다음에는 만기에 갚고 다시 또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은 서류를 또 작성해야 되는 이런 것도 지금 증가할 때가 좋은 타이밍들이고 주식 투자할 때 좋은 타이밍인데 지금 고점 찍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자, 이렇게 2023년 5월에 미연준의 재무 안정 보고서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뭐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 봤을 때는 위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찝어주고 있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문제 굉장히 크다는 것, 그리고 대출이 감소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참 이런 것들은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고, 그거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통화량 감소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지난 80년간 M2 통화량 증가율 전년 대비로 몇 퍼센트 증가했냐인데 80년간 거의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최초로 최근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통화량이 쭉 늘어나면서 뭐 거의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이런 적은 거의 없는데 이 지금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 인상되고 있고 여기에 양적 긴축이라 그래서 미 연준이 국채를 막 내다 팔면서 시중에 달러를 막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심사가 강화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 잘 안 돌죠. 사람들 대출도 또 안 하고 MMF로 유입이 급증되면서 유동성이 다시 또 연준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 통화량이 그래서 급감을 하고 있는, 자, 이런 거의 뭐 80년간 겪어보지 못한 이런 M2의 감소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대출이죠. 통화 승수를 증가시켜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대출이 증가하는 거는 앞서 살펴봤지만 경기, 뭐 주식시장에는 호재예요. 대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들에서 주식시장도 잘 오르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경기도 좋아지죠. 당연히 돈을 많이 빌려서 여기저기 투자하니까.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좋은 요인은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대출 연체율이 오르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체율이 올라갈 때 급격하게 올라가고 침체가 오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쫙 올라가면은 뭐 침체입니다. 뭐 당연히 경기도 그렇고 주식시장에는 호재는 아니죠. 경기 둔화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반등 찍고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는 다이버전스라 그러죠. 원래 이게 똑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다르게 움직이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연체율은 금리와 연관이 있는데 지금 고금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연체율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뭐 누가 봐도 지금은 애매하고 경기 둔화, 이게 불황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죠? 자산가분들은 이게 경기 둔화기에는 채권 또는 뭐 달러, 근데 달러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비싼 것 같으니까 요거는 애매하니까 제외하고 어쨌든 채권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폭락이 오면 급등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폭락했을 때 확실할 때 쓸어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뭔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벌써 미 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세 상승이 곧 남아있는 뭐 돈 풀기 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한 그런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답이 딱 나오시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네 어쩌네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빵 터져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들은 잘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 놓고, 나머지 일부 자산으로 상승이 소외되기 싫으면 그때 뭐 단타 정도만 치거나 그렇게 대응하는 게 우리 같은 이런 중장기적인 보수적인 투자자들한테는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 대한 사이클, 그리고 거기 속한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